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우선 들어보실래요? 네, 들어보고 나서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내용을 마치 시사 해설 프로그램처럼 부드럽게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즘 미중 관계가 다시 긴장되고 있죠.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전부에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1월 1일. 사실 올해 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4월에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145% 관세를 올리자 와, 중국 145%. 공장들은 주문이 꽁꽁 얼어붙었죠. 장난감 공장, 불꽃놀이 공장 같은 제조업체들은 바로 현금 흐름이 막히고 문 닫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5월 중순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휴전, 트레이드 트루즈를 맺으면서 관세가 대부분 풀렸고 공장들도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그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며 100% 추가 관세를 걸겠다고 하고 중국은 마받아쳤죠.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히토류. 퀄컴의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그건 수출 금지가 아니라 단지 허가 요건을 강화한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시장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벌써 얼어붙었어요. 중국 남부에서 장난감을 만드는 알란 차우라는 사람은 이건 사실상 금수 조치, embargo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거래하겠나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지난 4월에 이미 절반 가까운 매출을 잃었고 이제 다시 그 악몽이 재현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죠. 불꽃놀이 수출업자 아담 다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고객이 지금 선적을 멈추고 있다. 오래가면 생산도 멈춰야 한다. 미국이 수입하는 소비용 불꽃놀이의 99%가 중국산이라는데 이런 말을 할 정도면 현장 타격이 크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두가 비관적인 건 아닙니다. 광소의 모자 제조업체 대표 제피만은 이렇게 높은 관세는 오래 못 간다. 결국 협상용 카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미국 외에도 유럽, 한국 같은 새 고객을 확보해서 버티고 있어요. 양쪽이 서로 지렛대를 키우는 중이다. 결국엔 거래를 원할 것이다. 라는 게 그의 판단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금 경제가 그리 여유롭지 않습니다. 올해 수출은 전체적으로 5.9% 늘었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15%나 감소했어요. 내수 소비도 약해지고 정부는 과잉 생산을 줄이려다 경기 모멘텀까지 약화됐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강경책은 중국 경제에 다시 한번 냉수 같은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에요. 경주 에이펙. 그 자리에서 관세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치 리스크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100% 관세 위협은 실효성 없는 제스처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즉, 트럼프는 완전한 디커플링보다는 중국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려면 비용을 내라는 식의 거래를 원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결국 거래.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경제전이라기보다 협상 전쟁에 가깝습니다. 경제 전쟁보다는 서로 협상 전쟁. 관세와 규제를 무기처럼 들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유리한 딜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딜.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장의 공장, 노동자, 중소기업이 매번 희생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 혼란, 선적 지연, 계약 보류, 생산 축소, 중기적 대응, 동남아로 생산 기지 이동, 장기적 불안, 세계 공급망이 갈라지는 구조적 변화. 요약하자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공포의 신호라기보다는 협상의 압박 수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말 한마디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정말로 관세가 현실화될지, 그 전에 두 정상이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이게 중국 경기와 글로벌 시장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핵심은 그거죠. 공포의 신호로 하기보다는 협상의 압박 수단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혼란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11월 1일에 정말로 관세가 현실화될지 이거 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 회의가 있죠. 근데
네, 10월 에이펙 경주 회담 주요 일정. 10월 27일부터 출발하죠. 근데 지금이 10월 13일인데 27일이면 그치. 하여튼 지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이 크게 많이 빠졌잖아요.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3.56%, 너셀이 마이너스 3% 크게 빠졌으니까. 거기다 또 한국 선물 지수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3.99%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단기적인 혼란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선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실 때, 그 다음에 좀 더 약간 요거를 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저거 하고 있잖아요. 뭘 하고 있느냐? 최근에 그 AI 메타 교육에서 공진 관련된 이야기 했었죠. 제가 이 공진을 실제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약간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아까 그 협상용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여튼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정치와 시장이 맞부딪히는 파동의 리듬을 살려서 의도토와 감정의 공면은씨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해설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다시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의 장난감 공장, 한때 아이들의 웃음을 만들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 공장의 기계음이 멈춰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단 한 문장 때문입니다. 중국산 전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말은 산세율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숨결, 수많은 공장, 그리고 그 속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계를 흔드는 파동이었죠. 올해 봄, 트럼프는 이미 한 차례 145% 관세를 올리며 중국을 흔들었습니다. 수많은 공장이 멈췄고 미국 고객들은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5월의 어느 날, 두 나라가 잠시 휴전을 맺으며 숨통이 트였죠. 그들은 다시 기계를 돌리고 장난감과 불꽃놀이, 모자를 포장해 다시 미국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관세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이번엔 100% 전면 관세. 마치 평화의 문이 다시 닫히는 듯한 긴장감이 공기를 감쌉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히토리오스를 내보내지 않겠다. 히토류.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겠다. 그들의 응답은 정교했고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수출 금지는 아니라 말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목줄을 쬐는 조치였죠.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죠. 중국 상무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번한 고율 관세 위협은 협상의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Frequently threatening high tariffs is not the right approach to engaging with China.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뉘앙스가 있었죠. 우린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다. 숫자는 말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은 15% 감소. 대미 수출 15% 하지만 전 세계 감소. 수출은 5.9%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잃고 세계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러나 그 대체 시장마저 포화되고 과잉 생산을 잡으려는 정부의 자재령이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죠. 남부 광저우의 모자 제조업자 제피만은 말합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협상이다. 이렇게 높은 관세가 오래 갈 리 없다. 양쪽은 서로 지렛대를 세우고 있을 뿐이다. 그의 말 속에는 시장의 오래된 리듬이 깃들어 있습니다. 긴장과 완화, 위협과 거래. 그건 싸움이 아니라 교섭의 춤이었죠. 하지만 그 춤의 사이사이에서 작은 공장들은 흔들리고 노동자들은 불안을 견디며 수출업자들은 눈치를 봅니다. 미국의 항구로 향하던 컨테이너들은 지금 바다 위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단지 상품만이 아니라 불안한 시대의 심장박동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10월 말 한국으로 향합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두 지도자가 한자리에 마주 앉을 때 그들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세계 시장의 온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단순한 외교문이 아닙니다. 그건 돈의 흐름과 산업의 방향,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언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관세 전쟁은 무역이란 이름의 싸움보다 훨씬 더 깊은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디커플링, 탈동조이 아니라 딜을 원합니다. 딜, 그의 언어는 언제나 협상의 무대 위에서 계산된 리듬으로 울려 퍼집니다. 협상. 그리고 중국은 그 리듬을 그대로 반사시키며 자신의 파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듣고 있는 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와 시장이 서로의 주파수를 조율해가는 공면은스의 순간이에요. 그 진동은 공명, 지금도 환율 리조너스. 차트 위에서, 수출 주문서 속에서, 그리고 한 공장의 기계음 속에서 아직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에는 뭐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슈는 협상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전쟁이 아니라 협상이다. 그리고 그건 싸움이 아니라 교섭의 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단기적 혼란은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뭐 결국은 그거죠. 협상이 잘 안 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장기적 불안까지 이어질 수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목적 자체가 협상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뭐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혼란은 있는 거니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갈 적에 좀 방어적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최소 못해도 이번 주 뭐 다음 주 근데 이제 이게 그건 있는 것 같아.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의 선물 지수도 크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그 시장 충격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단기적 반등도 좀 나올 수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주간은 좀 시장은 좀 약세 흐름으로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고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함께 이야기할까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